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 김선호 씨의 논란은 김선호 씨와 전 여자친구가 나눴던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여론이 뒤집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몇몇 언론사들과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선호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 심지어 여론이 뒤집힌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김선호 씨가 아니라 김선호 씨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폭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폭로자의 정체는 다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디스패치가 보도를 통해서 최영아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한 상태죠. 근데 이 폭로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로를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 일단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 도대체 최영아 씨는 익명으로 폭로를 하려고 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떳떳하다 라고 한다면 그냥 얼굴을 공개하고 실명까지 다 공개하고 폭로를 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익명으로 폭로를 했던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제 영상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은 분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이 된 최영아 씨의 폭로의 문제점을 보시면은요, 최영아 씨는 김선호 씨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는 내내 두려움에 시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최영아 씨는 김선호 씨에 대해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심지어 아이를 지우고 난 뒤에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광고를 찍는 데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의 지인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영아 씨가 크리스마스 때 700만원짜리 명품을 사고 김선호 씨가 마치 ATM 기계인 것처럼 입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영아 씨는 김선호 씨 아이를 지우고 난 뒤에 김선호 씨가 최영아 씨한테 쓰레기 답변을 보냈다, 카카오톡 내용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작 최영아 씨와 같이 병원에 갔던 지인은 김선호 씨가 쓰레기 카톡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잘된 일이라고 축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우는 것도 김선호 씨 혼자 강요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애당초 왜 이렇게 김선호 씨 논란이 커졌던 겁니까?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아이를 지웠다라는 거예요. 김선호 씨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지우게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최영아 씨를 사실상 버렸다. 이게 이제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0년도 7월 7일 날 김선호 씨가 처음으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당시의 사유는 여자의 반복된 거짓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메시지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최영아 씨가 김선호 씨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김선호 씨한테 최영아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걸 숨겼다는 거죠. 저때 당시에는 김선호 씨가 최영아 씨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터진 게 뭡니까? 김선호 씨가 용서하고 난 뒤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최영아 씨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댓글과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아이가 진짜로 김선호 씨 아이가 맞냐? 이런 식의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최영아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김선호 씨한테 숨겼다,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지웠다라고 하는 것이 최영아 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이별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건 이후로 김선호 씨가 최영아 씨를 일방적으로 버렸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를 지우고 난 뒤에 김선호 씨가 뭘 했습니까? 자신의 부모님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최영아 씨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아이를 지웠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결별의 계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게 진짜로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못하러 아이를 지우고 난 다음에 10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김선호 씨랑 연인 관계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럼 질문이 드는 거겠죠. 아이를 지웠다, 이게 결별의 계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됐을까? 충격적이게도 현재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김선호 씨의 문제가 아닌 최영아 씨의 사생활 때문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아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은 전 남편이었던 박영식 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보 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영아는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땡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바로 아래줄을 보시면은 김선호는 아무것도 모르는지 아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도대체 최영아 씨의 과거 이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했던 증언 중에 묘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최영아 씨가 수많은 동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김선호의 일상을 몰래 찍은 영상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어떤 측면에선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무슨 연인에 대해 가지고 몰래 사진을 찍거나 몰래 영상을 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경찰서에 좀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 남편인 박영식 대표가 묘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영식 대표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래 살던 집에서는 제가 나갔고 그 사람은 집에 있었는데 내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여자의 부모와 가족이 집을 다 점거했더라. 짐을 가지러 가봤더니만 충격적이게도 CCTV가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CCTV에 하드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더니만 그게 놀랍게도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A씨가 여러 명의 남성과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끝까지 결혼 생활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자신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남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CCTV로 담겼다라는 것이고 박영식 대표로 추정이 되는 인물은 해당 CCTV를 이용하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보고 재판장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판사가 미쳤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혼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런 내용까지도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진짜로 그 아이가 김선호 씨 아이가 맞냐? 혹여나 다른 사람의 아이였던 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김선호 씨의 카톡 내용이 묘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남자를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인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선호 씨와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김선호 씨와 최영아 씨 두 사람 사이의 남자 문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전 남편인 박영식 대표로 추정되는 사람의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로 문제가 됐던 그 아이가 김선호의 아이가 맞는 거냐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거겠죠. 뉴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고 언론 매체가 발달이 되어 있는 현재 시대에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유명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폭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폭로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폭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서는 특히나 폭로를 할 때, 현재 시대는 특히나 남의 문제를 지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가 비도덕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그 허물 또한 마찬가지로 폭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이게 폭로할 때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책임감입니다. 최근에도 가수 박군 씨에 대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에게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예의 있게 하더니 점점 노래가 인기를 얻고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한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더 있으면서 증거 자료를 첨부해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여성이 밝힌 상태입니다. 글쎄요. 박군 씨에 대한 폭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군 씨 폭로자 또한 마찬가지로 김선호 씨의 선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